사장님, 제 며느리 뱃속에 있는 게 다 돈이라니까요. 애 낳자마자 나오는 정부 지원금. 싹 다 긁어 모으면 이자는 갚고도 남아요. 새벽 3시, 타는 듯한 목마름에 거실로 나왔던 저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이토록 차갑고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사기꾼을 보신 적이 있나요?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사채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 지옥을 탈출할 힘이 됩니다. 저는 임신 8개월 차 예비 엄마 서윤아입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곧 태어날 아이 튼튼이를 기다리며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현우와 시어머니 백정희 여사. 우리는 부족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평범한 가족이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어머니는 유독 제게 친절했습니다. 유나야, 너는 몸조리만 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신청은 복잡하니까 엄마가 다 알아봐 줄게. 통장이랑 인감만 식탁 위에 둬라. 친정 엄마가 없는 저를 위한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덫을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소파 뒤에 숨어 듣는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네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 급여 매달 100만 원. 그거 다 제 통장으로 자동 이체 걸어놨다니까요. 아범 남편도 다 동의한 거예요. 걔가 뭐 힘이 있나, 지 엄마 빚 갚아준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니. 현우 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니. 저는 입을 틀어막고 떨리는 몸을 이끌어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남편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 평온한 얼굴이 악마의 가면이었다니.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베개 맡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직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엄마 사장님이랑 통화 끝냈다. 이자 막았으니까 안심하고 자. 유나 눈치 못 채게 연기 잘하고. 알림창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는 척하며 거실에서 어미가 사채업자와 제 아이의 몸값을 흥정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뒤척이며 눈을 개슴츠레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야, 왜 안 자고 서 있어? 배 아파? 걱정스런 말투, 다정한 눈빛. 방금 전까지 사채업자와의 거래를 공모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저 완벽한 연기. 역겨움이 식도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물 마시러. 조심해서 다녀오지. 내가 떠다 줄까? 아냐, 오지 마.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공포에 질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이곳은 집이 아니라 도살장이라고 아이가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에 내 편은 없다. 시어머니는 포주였고
남편은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깃은 이제 겨우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는 제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살기 위해,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끔찍한 연극에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순한 양 같았던 며느리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무서운 맹수로 돌변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내 통장에 있던 창업 자금 5천만 원이 증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 속 잔액 영원이라는 숫자가 제 망막을 태워버릴 듯 번쩍였습니다. 새벽에 그 통화가 악몽이길 바랐던 제 희망은 은행 어플의 차가운 알림 문자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 기억이 틀린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지독한 수법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펼치는 소름 돋는 연기 대상을 보았습니다. 아침 드라마 소리가 들리는 거실로 나가기 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깊숙이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비상금으로 쓰라며 쥐어준 순금 열쇠, 우리 아이돌 반지로 미리 사둔 금부치, 심지어 제 결혼 예물 시계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명확했습니다. 이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내 금고 위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저는 배를 부여잡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벽을 짚고 똑바로 섰습니다. 어머, 유나야. 일어났니? 안 그래도 깨우려던 참이었다. 내가 너 주려고 잉어즙 데워놨다. 비린내 날까봐 꿀도 탔어. 어서 마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해서 만약 새벽에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또다시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겨운 미소 뒤에 내 돈을 훔쳐 도박판에 쏟아부을 계획을 숨기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겠죠.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금고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 있던 돈도 다 없어졌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억누른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0.1초 정도 흔들리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금고가 비어? 돈이 없어져? 그게 무슨 소리냐?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단 말이니?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가슴을 치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큰일 났다. 유나 금고가 털렸단다. 너 혹시 문단속 제대로 안 했니?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의 연기는 시어머니보다 한 수 아래였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으니까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문을 얼마나 꽉 잠갔는데. 유나, 너 건망증 심해졌다더니 딴 데 두고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임신하면 기억력 나빠진다잖아.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맞아, 유나야. 너 저번에도 리모컨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았잖아. 잘 생각해봐. 그리고 통장 돈은 혹시 너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니?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시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척 위로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완벽한 공범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 제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제 지문을 이용해 잠금을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인증번호를 넘겼겠지요. 그래 놓고 지금 저를 건망증 심한 임산부 혹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들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 무슨 경찰이야. 집안 시끄러워지게. 일단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해도 안 늦어. 너 지금 흥분해서 애한테 안 좋아. 이리 줘. 남편은 제 전화기를 빼서 소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내 돈이 5천만 원이나 없어졌다고. 우리 가게 낼 돈이야. 오빠는 놀라지도 않아? 제가 싸늘하게 쏘아붙이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태교 안 좋게 왜 눈을 부라리고 그러니? 현우 말이 맞다. 일단 진정해라. 잉어즙이나 마시고 한숨 더 자. 돈이야 뭐. 찾으면 되지. 찾으면 된다고. 이미 사채업자 주머니에 쑤셔 넣었으면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시어머니가 본능적으로 튀어나가 택배를 받았습니다. 상자에는 유명 명품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는커녕 제 돈을 훔쳐 명품 가방을 산 모양입니다. 그녀는 상자를 안방으로 쑥 밀어 넣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저거 내 친구가 보낸 거다. 신경 쓰지 마라. 거짓말. 또 거짓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조각났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내 아이의 아빠가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 저들은 저를 정신 나간 임산부로 만들어 병원에 가두고 지원금이 나올 때까지 사육할 게 뻔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저는 비틀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걸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몸도 무거운데. 시어머니가 막아섰지만 저는 그녀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산책이요. 의사가 좀 걸으라고 했습니다. 제 눈빛에 살기가 서렸는지 두 사람은 찔리는 게 있어 더 이상 잡지 못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오빠는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주민센터 간판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사회복지사 오밀의 주임님이 떠올랐습니다. 산모님, 혹시 무슨 일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개인적인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배를 움켜쥐고 주민센터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가서 내 입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저 악마들이 내 아이의 이름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등 뒤에서 남편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아, 지갑 놔두고 가.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집 앞만 돌다 와. 끝까지 돈 생각뿐인 저 목소리가 제 마지막 망설임을 끊어주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주민센터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운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며느리가 임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돈 관리를 전혀 못한다니까요. 애 낳으면 바로 산후조리원비 결제해야 하는데 지원금 들어오는 통장을 제 명의로 좀 돌려주세요. 제가 시어머니이자 법적 보호자잖아요. 복지창구 앞 익숙한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백정희. 제가 산책하러 나온 그 짧은 사이에 지름길로 질러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도장과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훔쳐낸 건지 정말 손버릇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을 맡은 오밀의 주임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산모 본인 동의 없이는 계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이 그래요. 아유, 답답해라. 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돈 들어오면 다 어디다 갖다 버릴지 모르는 애예요. 내가 오죽하면 만삭인 며느리 대신해서 이렇게 뛰어왔겠어요? 시어머니는 가짜 눈물까지 훔쳐내며 열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각또각 소리가 나도록 발걸음을 옮겨 그들 뒤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언제 우울증에 걸렸죠, 어머니?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흠칫 떨리더니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은아야?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습니다. 산책 간다더니 내가 여길 어떻게... 산책 코스가 여기였거든요. 내 아이 밥그릇 챙기러 오는 길.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제 신분증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오밀의 주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임님, 저 기억하시죠? 서윤아입니다. 어머, 산모님, 안 그래도 걱정했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셔서 산모님 상태가 위독하다고. 오밀의 주임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위독하긴요. 아주 멀쩡합니다. 다만 집에 도둑이 들어서 좀 놀랐을 뿐이에요. 도둑이요? 네. 아주 가까운 도둑이요. 제가 시어머니를 노려보자 그녀는 당황해서 펄펄 뛰었습니다. 아, 너 지금 공무원 앞에서 무슨 헛소리야. 내가 너 위해서 미리 신청해 주려고 온 건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어디서 눈을 부라려. 그때 주민센터 입구 자동문이 열리고 남편 박현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땀범벅이 된 그는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유나야, 너 여기서 뭐해? 엄마는 또 왜 여기 있어?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잘 오셨어요, 박현우 씨. 두 분 다 모였으니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불 속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주민센터의 정적 속으로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후조리원? 에이, 그런데 뭐하러 보내요? 그 돈도 아껴서 갚는다니까요. 아범도 다 동의한 거예요. 며느리 뱃속에 있는 게 다 돈이지 뭐겠어요? 이번에 쇼핑몰 한다고 대출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싹 털어서.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민원인들이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며느리 돈 뺏는다는 거야? 임신한 사람한테 너무하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인연이 너 내 뒷조사했니? 감히 시어미 통화 내용을 도청해? 그녀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오밀의 주임님이 책상을 짚고 일어나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멈추세요. 지금 관공서에서 행패 부리시는 겁니까? 경찰 부르겠습니다. 오밀의 주임님의 서슬 퍼런 외침에 시어머니가 주춤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은행 어플 거래 내역을 띄워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현우, 오늘 새벽 4시 12분 내 비상금 통장에서 5천만 원 출금됐더라. 이체받은 계좌주 이름이 대박대부. 사채 썼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유나야.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급해서 금방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어. 진짜야. 내 금고에 있던 폐물들은 그것도 잠깐 훔쳐간 거니? 그건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남편은 궁지에 몰리자 바로 제 엄마를 팔아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신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박현우, 내가 언제 훔치라고 했어. 내가 먼저 가져왔잖아. 엄마가 시켰잖아. 엄마 도박 빚 때문에 죽겠다고 나한테 빌었잖아. 추악한 내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꼴이라니. 이것이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제 차분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싸움이 멈췄습니다. 저는 오밀의 주임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임님, 들으셨죠? 이 사람들은 제 보호자가 아닙니다. 경제적 학대를 일삼는 가해자들입니다. 제 출산 지원금,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단 10원이라도 이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세요. 오밀의 주임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윤아님. 방금 이 소란과 녹취 내용, 제가 증인으로서 전부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학대 방지 신청을 통해 산모님 본인 외에는 절대 인출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쉼터 연계와 법률 지원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든든한 말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 들여서 호강 하나 했더니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내 돈 내놓으란 말이다. 어머니 돈이 아니라 제 아이 돈입니다.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훔쳐간 5천만 원이랑 폐물, 당장 토해내지 않으면 횡령이랑 절도죄로 고소할 겁니다. 감방에서 콩밥 먹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한 양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독사가 되어 목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뒤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진짜 지원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주머니 속에서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친정 오빠 서강훈. 유나야, 귀국했다. 지금 내 남편 놈 뒷조사 끝내고 가는 중이야. 거기 딱 기다리라고 해. 오빠의 굵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기대해.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니까. 특수절도,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태아에 대한 아동학대 미수. 합의는 없습니다. 콩밥 먹을 준비나 하시죠. 주민센터의 자동문이 열리고 서늘한 바리톤의 목소리가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검은색 슈트를 칼같이 차려입은 남자, 제 친정 오빠 서강훈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도살장에 들어선 집행관처럼 살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여러분께 묻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팔아넘기는 사람과 돈 때문에 가족의 불행을 비는 사람. 둘 중 누가 더 악마일까요? 오늘 저는 그 악마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강훈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오빠를 보고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빠가 변호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칼을 겨누고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누가 그쪽 강훈입니까? 사돈?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 이제 내 동생 시댁 식구 아닙니다. 내 의뢰인을 괴롭힌 피의자일 뿐이지. 오빠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들과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장에서 칩을 쌓아두고 눈이 풀려 있는 시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백정혜 씨, 당신 불법 도박 빚이 2억이 넘더군요. 며느리 돈 5천만 원 훔친 걸로도 모자라 사채업자한테 며느리 명의로 신체 포기 각서, 비스무리한 보증까지 서려고 했던데?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갚으려고 했어. 시어머니가 발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형, 아니 박현우 씨, 오빠의 시선이 남편에게 꽂혔습니다.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 유나 금고 턴 것도 통장 비번 넘긴 것도 다 어머니 탓이라고. 그래, 맞아요, 처남.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협박해서 나는 진짜 말리려고 했어. 남편이 오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비겁함의 극치였습니다. 오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오빠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태아 생명상의 보험 청약서. 피보험자 태아 서윤아의 자, 수익자 박현우 특약 선천성 장애 진단 시 5천만 원, 유산 및 사산 시 1억 원 지급. 순간 제 귀에서 B-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흉기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현우 씨, 당신이 지난주에 가입했더군요. 유나 몰래. 오빠가 제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서 받을 지원금을 노렸지만 당신은 스케일이 더 크던데 당신은 아이가 잘못되길 바랐잖아. 유산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보험금 타서 빚 갚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아, 아니야. 유나야. 혹시나 해서, 혹시나 우리 튼튼이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대비한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데비, 유산하면 잃어? 너, 내가 사람이니? 어떻게 아빠라는 인간이 애가 죽으면 나올 돈을 계산하고 있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은 차라리 애교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 뱃속의 아이가 불행해지기를, 심지어 죽기를 베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는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도 너보단 깨끗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그때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제가 남편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오밀의 주임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 가방 지갑과 감고 열쇠가 등을 낚아채고는 주민센터 출구로 내달렸습니다. 어딜 도망가? 오밀의 주임님이 소리쳤습니다. 비켜, 다 비켜. 나 감방 못 가. 시어머니는 문을 막아선 공익요원까지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주는 10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위잉 마이너스. 주민센터 앞에 이미 도착해 있던 경찰차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정희 씨, 당신을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며느리가 돈 줄 거라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지만 경찰 2명이 그녀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추한 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씨, 당신도 서로 갑시다. 공범 혐의 및 보험 사기 미수입니다. 경찰이 멍하니 서 있던 남편의 팔에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처남, 강훈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유나야, 나 튼튼이 아빠잖아. 남편이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튼튼이 아빠. 그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데려가세요. 제발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유나야, 늦어서 미안해. 오빠가 다 처리했어. 이제 괜찮아. 오빠의 품에서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갑자기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쇳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고통. 제가 신음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유나야, 왜 그래? 오빠, 배가 너무 아파. 다리 사이로 뜨뜻한 액체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양수인지 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유나야, 정신 차려. 여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오빠의 다급한 외침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안 돼, 튼튼아. 아직 나오면 안 돼.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저는 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 악마들이 건 저주 같은 내기에서 우리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세상이 암전되었습니다. 응애, 응애.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유나야, 정신이 드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는 사람. 친정 오빠 강훈이었습니다. 오빠, 애기는? 우리 튼튼이는? 걱정 마. 건강해. 조금 일찍 나왔지만 인큐베이터에 하루만 있다가 바로 나왔어. 3.2kg. 아주 튼튼한 녀석이야. 오빠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죽기를 바랐던 아이. 장애가 생기기를 기도하며 보험까지 들었던 그 아이가 보란 듯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악마들에게 날리는 가장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이런 평온이 찾아오기까지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맺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족쇄인가요? 만약 누군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족쇄를 끊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저처럼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세상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전남편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오빠는 유능한 변호사답게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백정혜 씨는 특수절도 및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 내 금고에서 훔친 폐물들, 전당포 다 뒤져서 찾아냈다. 도박 빚은 본인이 감옥에서 노역해서 갚아야겠지. 그 사람은? 박현우? 그 자식은 더 가관이야. 오빠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에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추가됐어. 재판장에서 판사가 그러더라. 짐승도 제 새끼는 보호하는데 당신은 아비 자격이 없다고. 징역 3년 떨어졌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빠가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혼 신고서 처리 완료. 이제 남남이야.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놨으니 출소해도 내 근처엔 얼씬도 못할 거다.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들과의 질긴 악연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벚꽃이 만개한 4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오빠가 마련해준 보안이 철저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주민센터의 오미래 주임님은 약속대로 제 모든 지원금이 안전하게 제 통장으로만 들어오도록 조치해 주셨고 종종 들러 아이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어머, 서준이 아이 이름 볼살 오른 것 좀 봐요. 아빠. 아니, 엄마 닮아서 너무 예쁘네요. 주임님의 말실수에도 저는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 집에서 금지어가 아닙니다. 그저 필요 없는 단어가 되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미뤄뒀던 온라인 쇼핑몰을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디어. 스프링 디어 스프링. 제 인생에 찾아온 뒤늦은 봄을 기념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사장님, 주문 폭주해요. 이거 오늘 다 배송 못할 것 같은데요? 도와주러 온 아르바이트생의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제 사연이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아름아름 퍼지면서 돈줄을 내주겠다는 응원의 주문이 쏟아진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택배 상자를 포장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오빠가 서준이를 안고 미끄럼틀을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삼촌 봐라. 까꿍. 무뚝뚝하던 변호사 오빠가 조카 앞에서는 혀 짧은 소리를 내는 조카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는데 문득
예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내 아이를 돈으로 계산하던 남편의 눈빛. 그때 만약 제가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어만 있었다면 지금의 이 햇살은 없었을 겁니다. 제 아이는 빚더미 위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저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았겠지요. 두려움을 뚫고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날의 용기가 저와 제 아이의 우주를 바꿨습니다. 딩동.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장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100만 원 부모 급여. 이 돈은 이제 시어머니의 도박 자금이 아닙니다. 우리 서준이의 기저귀가 되고 분유가 되고 예쁜 옷이 될 소중한 씨앗입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아이가 방긋 웃으며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손 안에 세상 모든 희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약속할게.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널 돈으로 보지 않아. 너는 엄마의 봄이고 엄마의 전부야. 그러니까 우리 이 튼튼한 집에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자.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제가 아이를 지켜낸 훈장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울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 문은 밖에서 잠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밀면 언제든 열릴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만의 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서윤아와 서준이가 당신의 탈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